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말 사이에 최악은 지났다라는 안도감에 미증시는 나흘 연속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우리 시장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양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섹터들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로는 보안주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이 발생하면서 사용자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무료로 유심을 교체하기로 했고 해킹 피해를 입으면 100%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워낙에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단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주들이 시가에 워낙 강하게 출발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봉의 모습을 띠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유심칩 전면 교체 관련해서 대략 한 700억 정도의 이런 수요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유비밸럭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장 초반 점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사실 이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이 2,600만 가입자 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원래 SK텔레콤은 양자 암호 관련된 기술력은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안 쪽에 그렇게 좀 많은 그런 이제 투자를 좀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입자를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래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관련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좀 10분 활용해서 더 이제 그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SK텔레콤의 양자 암호 관련 칩을 양산하고 있는 코이버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변동은 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현재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심칩 관련해서는 올라줄 수는 있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테슬라만 봤을 때도 한 주간 18%가량 올라주는 흐름이었는데 다만 여기서 최근 들어서서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쪽이 한번 쭉 올라오면 또 금세 빠지니까 다소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5월 달에는 정말 제대로 머스크가 테슬라 보겠다라고 말한 만큼 좀 믿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지금 테슬라도 낙폭이 컸었고 거기다가 이제 판매량 부진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면서 머스크의 경영 복귀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오늘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워낙에 좀 낙폭이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쇼커버성 이런 순매수까지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쪽도 사실 테슬라의 그의 주가 급등 이후에는 별다른 새로운 뉴스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강세가 좀 나오다가 대부분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양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조금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근거는 이제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지금 인기 차종이 이제 그 보급형 모델들 또 신모델들이 계속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연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수요가 아마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회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2차 전지주들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실적을 그래도 잘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회사로서 테슬라든 또 리비안이든 여러 가지 이런 좀 다변화 할 수 있는 LNF와 같은 양극재가 상대적으로 더 좀 선호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 수요만 보더라도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하겠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특히나 이 안에서는 양극재 관련한 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은 예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놨고 미국발 훈풍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오는 30일에는 트럼프의 장남 그리고 미 해군까지 방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관세 돌파구로 뜨게 된 K조선 위원님께서는 워낙에 조선 안에서도 기자재 관련한 쪽을 공략주로도 언급해 주실 만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봐주셨는데 여전히 좋을까요?
예, 사실 뭐 기자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또 이제 수주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가에 좀 더 상승 탄력을 줬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만 최근에 뭐 단기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서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또 이제 그 해군 또 장관도 방한을 할 그런 또 계획도 있는 부분들이고 당분간 또 군함 수주들이 필리핀도 현재 잠수함 입찰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방사청이 또 이제 관련된 수주를 발주를 할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좀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또 군함 쪽에 특화된 회사들이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여전히 미국발 또 관련된 수주가 좀 더 많이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군함뿐만 아니라 LNG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쪽에서는 상당히 좀 풍부한 것이 바로 조선이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있고 모멘텀도 풍부하고 그리고 수주만 봤을 때도 올해 이미 13조를 돌파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저는 뭐 계속해서 뭐 1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비츠로셀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츠로셀은 기본적으로 1차 전지 회사입니다. 뭐 이제 국방이라든지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뭐 산업용 가스 그런 관련 설비에 고온 전지를 지금 납품하는 회사고요. 지금 20% 초중반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매출 성장 20%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은 다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2월달, 3월달 상당히 좀 크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1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좀 주주 그 환원 강화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이제 미국발 또 이제 시추 이런 설비들 많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다지 부담은 좀 덜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일단 28,000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선절 가격은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으로는 비츠로셀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 라인은 23,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했었던 종목들 본다면 DSC 인베스트먼트가 항상 첫 번째로 자리를 하고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D&D 파마텍, 그리고 오늘 볼 수 있는 조선주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최고가 상승률은 39%, 3빌리언까지 있는데 이 다음으로 본다면 유바이오 로직스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 외국인 수급도 괜찮게 나타나고요. 현재 구간만 해도 4%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21%대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 전략은요? 일단 이것도 역시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역시 이제 환율 효과와 함께 이제 신제품 유비코레스 경구용 이제 콜레라 백신입니다. 이것이 생산성을 40%가량 그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1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좀 뛰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역시 여전히 지금 콜레라 백신을 지금 독점 공급을 지금 WHO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8,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수준에 좀 즈마는 17,000원을 현재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를 한번 해보고 다음 달 실적 발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000원 선에서 바로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셨고요. 간략하게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영역에서의 전략은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이제 29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자회사들 모두 다 3사가 실적이 50% 이상
개선되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 대비도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배당도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수 회사 HD 한국조선해양 계속해서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 마치고 2시 반에는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세 리스크 소화, 이제는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주제와 함께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